안녕하세요. 저는 26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오래된 절친까지 전부 잃었습니다. 참 황당하고 또 열받는 이야기여서 위로와 응원을 받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에겐 영업 직원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친은 영업직이라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제 남자친구는 오래된 동네 남사친들과 또 다른 무리에 포함된 남자애였는데 남사친들과 같이 게임하고 놀다가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친해졌다가 사귀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1시간 거리 지방으로 출장을 갑니다. 가면 하루는 자고 왔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텔을 잡아두고 자고 오는 거라 출장 때 머무는 모텔은 항상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일을 쉬었을 때 몇 번 출장을 같이 따라가서 자고 온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재취업이 되면서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남친 출장을 따라가 본 지 오래되었죠. 간만에 일찍 퇴근한 날이어서 남친이랑 놀려고 했는데 남친이 그날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오랜만에 나도 갈까? 했더니 아니라면서 기겁을 하는 거 있죠. 사랑이 식은 건지 뭔지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일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가 보다 하고 저도 저만의 휴일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사는 친한 여자 사람 친구를 불러서 술이나 마시자고 카톡을 했죠. 이 친구는 거의 집순이어서 언제나 집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통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지만 그냥 자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며 보냈죠. 다음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왜 전화했느냐며. 그래서 심심해서 술이나 마시자고 연락했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지방 내려가서 심심했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좀 의아했지만 제가 전에 남친이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던 얘기를 기억해서 그런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동네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친구가 저랑 대화에 집중을 잘 못하고 폰만 보길래 너희 요즘 남자 생겼냐고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친구가 워낙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해서 저는 신나서 계속 추궁했죠. 그러니 친구가 부끄러워하면서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나서 누구냐고 사진 있냐고 그랬더니 폰을 숨기고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때 되면 보여주겠지 하고 말았어요. 한 주가 더 지나고 남자친구는 또 출장을 간다고 했죠.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지도 꽤 됐던 차라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보통 때라면 같이 가자고 먼저 말했을 남친인데 제가 말을 꺼냈음에도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더라고요. 원래는 혼자 다니는 출장이었는데 요즘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일 가르칠 겸 같이 다닌다고 어렵겠다면서요. 그러려니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입도 어느 정도 적응했겠거니 같이 출장 겸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남친 출장지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이번에도 또 같이 출장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남친의 거절로 저는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하소연하려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내 남친,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서운하다고. 하소연 좀 할 겸 친구에게 어디냐고 물으니 친구가 당황하면서 어버버 나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하네요. 지금 서울이 아니라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평소 집에만 콕 처박혀 있는 친구가 집에 없다고 하질 않나. 지방 출장 때 자주 같이 놀러 가곤 했던 남친이 출장을 같이 가기를 거부하고 그날마다 친구는 연락 두절의 부재중.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뒤통수가 쎄한 거예요. 저는 곧바로 남친이 머무는 모텔을 내비에 찍고 운전해서 남친이 있는 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혼자 있으라고 속으로 빌면서요. 1시간여를 달려서 남친이 출장 때마다 머무는 모텔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역시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저는 기분도 꿀꿀하고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화기 넘어 엄청 당황한 목소리가 역력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느낌이 확 들었어요. 내 친구랑 놀아나는 게 아니어도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걸요. 30분 안으로 그 모텔로 도착할 거니까 치킨 시켜 놓으라고 했네요. 저더러 왜 그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왜 그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너무 나한테 요즘 소홀한 것도 같고 집에 안 좋은 일도 있어서 우울하다고 너 요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친은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입구를 숨죽여 지켜보았어요. 10분 정도 흐르고 나니 모텔 입구로 나오는 여자 한 명이 보였어요. 역시나 제 오래된 친구가 맞았더라고요. 저를 속이고 둘이서 붙어 먹었다니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동영상을 다 찍어놓고 다급하게 도망가는 친구를 차로 치기 직전까지 달려가 친구 앞에 차를 세웠어요. 친구는 넘어졌고 운전 똑바로 하라며 저에게 욕을 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친구를 쳐다보았어요. 친구가 저를 보고 완전 얼음이 되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진짜 너 오늘 죽일지도 몰라 라고 읊조리니 친구는 돌아버린 제 눈을 보고 겁에 질려서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이렇게 미안했다고 질질 짤 정도면 미안할 짓을 왜 하는지. 남친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고 친구 폰을 뺏었어요. 그리고 남친과 한 카톡을 다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냈죠. 친구는 폰을 뺏으려 필사적이었지만 저는 어릴 때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대 쳐맞기 전에 라고 했더니 친구는 제가 운동한 걸 아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카톡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자기야 사랑해 이딴 말을 짓거리고 있었고 저는 운동해서 곰 같은데 친구는 애교도 많고 예뻐서 너무 좋다는 남친의 카톡 비참하고 열도 받았지만 정신 차리고 카톡을 다 캡처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내리라고 한 뒤 한참을 울면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네요. 정말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머릿속엔 둘이서 사랑을 속삭인 카톡이 떠올랐어요. 친구는 남친에게 연락해서 데려갔겠죠. 그리고 제가 다 알아버린 걸 남친에게 이야기했겠죠. 집에 도착하자 남친에게 카톡이 왔어요. 너 정말 소름 끼친다. 내가 그렇게 못 믿어서 여기까지 몰래 다 미행했냐? 그러니까 내가 네 친구랑 바람이 나지. 이게 뭔 소린가요? 오히려 소름이 끼치는 건 저 아닌가요? 지가 내 친구랑 바람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것마저 제 탓을 하네요. 이대로 곱게 헤어지기 싫어서 남친에게 어떻게 복수해줄까 고민했어요. 생각해보니 남친과 바람핀 제 친구의 구남친, 오랜 남친과 친한 형이었어요. 저에겐 대학 선배로 그 선배도 유도 전공한 선수 출신이었죠. 아무리 선배와 제 친구가 헤어졌대도 지 친한 형의 구여친인데 그렇게 놀아나고 싶었을까요? 사실 그 선배가 제 친구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둘이 헤어진 지 한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둘이 사귀는 동안에 이미 제 남친이랑 제 친구랑 그런 기류가 흘렀던 거겠죠. 저는 남친에게 소름? 내 친구이자 친한 형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친구 꼬여내서 그 짓하고 놀아난 네가 더 소름이다 라고 보냈어요. 갑자기 그 형 얘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남친도 무서워졌는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네가 소홀하다고 느껴서 우울했던 거 내 친구랑 놀아난 걸 내 눈으로 봐서 받은 충격 다 돈으로 보상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 선배한테는 모른 척 해주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주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금 통장에 모아둔 돈 다 가져오라고 했죠. 얘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도 별로 없지만. 그러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500만 원이 입금됐네요. 제가 남친과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500만 원 갖고는 보상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얘 전 재산인 거 아니까 받아줬어요. 그리고 똥말 봤다 하고 털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뒤에서 먼저 입을 털더라고요. 제가 못 믿어왔는지 저랑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둘이 만나기 시작했다고 우리 주변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입을 털고 다닌 거예요. 제가 지한테 집착하고 폭력까지 휘둘렀다고요. 저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사람 절대 안 패거든요. 제가 사람 때리면 그 사람 거의 초죽음 될 거 아니까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동정표 받고 오히려 제 뒤에선 저한테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제가 제 친구를 평소에도 개 무시했었고 남친한테 뻑하면 손 올리고 돈까지 갈취하는 데이트 폭력녀로 지인들한테 낙인까지 찍혀버린 거예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우지 않고 있던 그 둘이 꽁냥대던 카톡, 친구가 그 모텔에서 황급히 나오는 동영상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사족을 달아서 저랑 그들을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뿌렸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상관없었어요. 그깟 벌금 몇 푼 내죠. 남친이 위자료로 준 500만 원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통된 지인 중에 유도 선수 출신 친구의 구남친인 선배가 있었다는 걸 저도 깜빡했었네요. 선배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둘이서 지금 사귀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랑 헤어진 지 2달도 안 됐는데 저 둘이 언제부터 섹파처럼 지낸 거냐고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둘이서 저에게 소원해진 시점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얼추 2달 정도 전으로 선배와 친구가 헤어진 시점이 딱 맞는 거예요. 선배는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오늘 제 남친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친과 친구의 배신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어진 이간질 때문에 저부터도 맘 추스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선배와의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길 바랬죠. 솔직히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때리고 싶었는데 누가 대신 패준다고 하니 후련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1달 정도 지났을까? 친구들 통해서 그 둘의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동네가 작아서인지 제 전 남친은 유도선수 선배한테 엄청 쳐맞고 피떡이 됐다나요? 뭐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맞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덩치 큰 성인 남자를 쳐다도 못 보게 됐대요. 그래서 출근도 못하다가 해고됐고 지금은 집에서 칩거 생활하고 있나 봐요. 걔네 어머니 고령이신데 늙음하게 아들 병수발 들고 하느라 안 됐죠 뭐. 그리고 제 전 남친과 바람난 제 친구는 자기 전 남친 절친한 동생이랑 바람난 게 선배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심지어 바람핀 상대의 여자친구가 자기랑 친한 친구였다는 것까지 알려져서 지인들한테 걸레년 소리 엄청 들었다네요. 부모님까지 알게 돼서 동네 부끄럽다고 친구 데리고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뭐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두 년놈 다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서야 속이 시원하네요. 다행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안 당했고요. 남친 후드려 팬 선배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냅니다. 전 남친한테 받은 500만 원으로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받은 돈이니 저를 위해 온전히 다 쓰고 털어버리려고 해요. 바람핀 인간들은 꼭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는 걸 믿게 되었네요.